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부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뱅크런이 앞으로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은 이제 금융당국, 금감원의 이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소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부실이 얼마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짬짬이로 그냥 법사과 사기를 쳐가지고 대출을 해준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벌어지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부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들의 이제 부실이 이제 가시화되면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적금을 넣어놓은 이들이 이제 자기 돈을 찾아간다라고 나서는 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로 인한 여파가 상상을 초월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5월달부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도 언론을 틀어막아서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겉으로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정부가 그리고 언론이 제대로 된 내용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은 탓에 사람들이 뭘 잘 모릅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초토화가 된다라고 보면 맞죠. 이러한 난감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극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11월경에 단위농협, 수협, 축협 또한 이제 금융권들의 부실도 같이 터진다고 하죠. 이러한 이제 폭탄들이 하나씩 둘씩 터져 나오는데 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는 걸 피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대한민국 코스피가 3천을 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금리가 내려가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 이런 개소리들을 떠들어대는데 그런 개소리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개소리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충격들은 점점 가시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이미 지금 IMF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먹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뭐 슈퍼에 가서 뭐 하나 집어 들려고 해서도 그냥 5천원 만원,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엄두를 못 냅니다. 바깥에 자영업 가게들 계속 이렇게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폐업하는 것도 엄청난 결정인데 그러한 결정을 하는 가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여전히 한국 경제가 엉망인데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금을 더 탕진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뭐 재정 건전성을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역대 정부들 중에서 세금을 탕진하는 경우가 가장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와중에도 상속세 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다라는 겁니다. 자기네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수작질은, 개수작들은 빨리 다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무 사악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빨리 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생길까요?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쓰나미 같은 이제 몰락, 충격이 이제 계속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견디고 나면 과연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다음 세상은요, 이 다음 삶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면 겁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는요, 무조건 돈입니다. 돈. 현금을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현금을 확보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동산 따위가, 주식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업에 집중하고 간으로 길게 살아야 되고 천직이다 생각하고 오래오래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면 더욱더 답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권들도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저축은행이고 새마을금고고 단위농협, 수협, 축협, 하다못해 제1금융권조차도 은행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은행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곳이고 내가 부려먹는 곳이지 돈 빌리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순간 은행에 이제 잡힌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삶이 엉망이 된다라는 거. 정말로 명심 또 명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저 부도, 저 부실, 저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이 거대한 네트워크 범죄, 사기극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감시하고
챙기고 감시하고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부실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 엄청난 이제 형벌을 가해서 그런 짓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죠. 건설업계의 자기자본 비율이 3%, 4%, 5%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자본 비율은 30%, 40% 이상이어야 하고 부동산 PF 대출을 국민의 세금으로 막는 일은 없어야 되고 새마을증거나 저축은행 같이 부실 덩어리인 곳들은 행정조치하고 법적인 처벌하고 그 관련된 이들을 엄청나게 해먹었던 놈들의 그 돈을 전부 다 환수 조치, 100% 환수 조치하는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벌리는 일들, 우리가 맞이하는 모습들,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점점 하나씩 둘씩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항상 의심하고 조심조심하고 항상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이든 아니면 어디든 살아가면서 살면서 조심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구도, 뱅크런이 이제 당연시 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지금부터 소리 소문 없이 돈을 빼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단위농협, 수협, 축협에 돈을 넣어놓은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루빨리 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이제 쇼크를 겪게 되는 거죠. 자기 돈인데 자기 돈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못 찾게 되는 거죠. 아니 뭐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 된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합니다. 보호 되겠죠. 근데 그 보호 받고 내가 인출하고 싶어하는 시기 때 돈을 인출하지 못하면요, 그게 과연 내 돈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함부로 뭔가를 믿지 않고 내 삶을 안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믿지 않고 의심 또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천천히 결정하고 서두르지 않고 행동 자체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고 뭐든 다 심사숙고하며 움직이는 것들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천천히 뭔가를 결정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삶을 이제 살아야, 추구해야, 그래야 우리네 삶이 그래도 지켜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의 뱅크런 부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 주변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며 살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